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이미 정해졌어, 그거는. 늦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낙심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애는 그게 3번 만에 되고요. 어떤 애는 10번 만에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제가 선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애는 선 이러고 있으면은 10번 하면은 그냥 똑같아. 붙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걸 노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 지능은 타고납니다. 그 다음, 감성도 사실은 타고나요.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감성이 있는 애가 사장되어 있었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감성이 없는 애가 감성이 있어지진 않아요.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살짜리들을 놀게 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 1그룹, 계속 놀아. 그냥 놀아. 그 다음, 2그룹, 갑자기 놀다가 멈춰. 그리고 음악을 틀어. 3그룹, 음악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걸 따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감성의 차이예요. 그냥 지능의 차이가 아니고 무엇에 반응하는가 하는 예민성의 차이거든요. 어떤 애들은 음악에 반응, 소리에 반응하고요. 어떤 애들은 저 사람이 말소리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이런 애들은 발음이 금방 정확해져요. 자라나면서. 어떤 애들은 영상에 반응합니다. 집 앞을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무슨 은행이 있어. 은행 로고가 있잖아요. 1살짜리, 2살짜리가 그 로고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음번에 어디 딴 동네에서 차 타고 지나가다 그 은행 로고가 나타나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눈치를 채면 다행이고요. 얘는 영상의 감성이 예민한 사람. 어떤 애들은 관계가 되게 예민해요. 어떤 애들은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질투 많고 이런 애들. 나중에 돈 벌 애들이에요, 애들은. 감성이죠. 이건 기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감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되지 않게 개발하는 거지 없는 감성이 생기진 않아요. 3번째, 끈기. 자, 마지막 희망이 끈기였는데 앞에 거 둘 다 안 되는데 끈기라도 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끈기도 타고나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이것도 뭐 다 그 실험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된 사실. 물론 어른이 돼가지고 좀 머리가 커가지고 참았더니 결과가 좋더라. 참았더니 결과가 좋더라. 내 멋대로 하면은 결과가 안 좋더라. 이렇게 학습이 돼서 끈기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끈기는 세팅값이 딱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어떤 애는 시험 때 되면 밤을 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시험 때만 다가오면 더 빨리 자는 애들이 있거든. 한 군데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딴 놈은 그렇지 않은데, 어디 뭐 먼데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끈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 자, 다시 영어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영어는 뭘 갖고 하는 거냐? 영어는 뭐냐면 주어진 지능과 주어진 감성과 주어진 끈기의 복합체에다가 엄마 아빠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교육 환경이 변수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거든요. 기능.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장기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얘가 하여튼 얼마나 쌓아 올리느냐가 결국은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쌓느냐가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얼마나 쌓느냐. 즉 자기가 가진 그 타고난 걸 가지고 그게 영어 기능이 되는 거라. 누가 영어를 잘하게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그 아주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달인 이런 코너, 보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생활적으로 달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신기한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반죽을 탁탁탁탁 뛰는데 전부 다 18.5g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잘했죠? 아니죠. 네. 보통 얘기 들어보면 15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25년 했어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아주 천재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어떤 기능이든지 공통적으로 신기하게 10,000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간 곱하기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달인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더라는 거지. 옛날에 작년인가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추락할 비행기 조종사 이제 파일럿가 허드슨 강에다가 비행기를 이렇게 제대로 안전 착륙을 시켜갖고 영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고 뭐 천재고 막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지. 단지 그 양반은 딴 사람들도 뭐 용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기도 용기지만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행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만 몇천 시간 굉장히 길었대. 그렇게 긴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 자, 놀아볼게요. 애들이 영어의 달인이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특수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옳은 방법은 있어요. 근데 특수한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냐. 애들이 만 시간을 채우냐 안 채우냐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묻겠습니다. 만 시간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자, 하루에 몇 시간 몇 년이요? 3시간씩 10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을 제가 이제 정면으로 제가 챌린지 할게요. 내 자녀를 지금 어린 내 자녀를 하루에 3시간씩 진지하게 영어를 공부해서 10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할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셔. 있으세요? 나도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신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자신 없지 뭐. 왠지 아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저요? 꼬마가. 8살이요. 예? 8살. 말 잘 듣죠? 안 들어요? 벌써 안 듣잖아. 어떻게 시켜요? 하루 3시간을. 애들이 하루에 3시간을 예를 들어서 무슨 집에서 엄마가 시킨다, 영어 프로그램을 보게 한다,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시킬 수가 있는데, 얘들이 사춘기에 돌입하자마자 말을 안 들어. 사춘기 애들 가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말 잘 들어요. 바로 그냥 0.1초 내로.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들도 다 컸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절 믿으세요. 안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괄호 열고 우리 애는 달라. 이렇게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돼요 그거. 팔 비틀어서 절대로 못 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 팔 비틀어서 시킬 거야. 애 미래를 위해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나는 그 시쳇말로 나리 먹는 애를 문질러서 내 시킬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이 명심하십시오. 제가 법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애들은 복수한다. 절대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딱 머리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부터 때려쳐요. 우리 아파트에요. 옛날에 6살짜리 애를 새벽마다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키는 엄마가 있었어요. 회초리를 들고 나와요. 200번 할 때까지 회초리를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애가 울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김연아 만든다고. 난 신고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미국 같았으면 신고해서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해서 걔가 김연아가 되느냐? 안 돼요, 절대로. 만약 머리 커가지고 머리 커서 반항기가 시작이 되면 걔는 운동부터 때려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안 돼. 그렇게 자, 낙심시키려고 그러냐?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애가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서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지가 좋아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어떻게든 우리 집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이제 본론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애가 자기가 좋아서 영어를 공부하냐. 꼭 영어 공부가 아니라도요. 우리 애는 성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애가 지가 좋아서 맨날 노래 부르냐. 어떻게 하면 애가 지가 좋아서 맨날 피아노를 치냐. H자 3개를 키워드 드릴게요. 자, 이제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따라해보세요. alive. alive가 무슨 뜻이죠?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누가 살아있냐면 애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애 잡지 말자. 애 잡지 말자. 예, 잡으시면 안 돼요. 애 잡으면은 그냥 거기서 흥미의 싹을 싹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애가 그래도 인생 영어가 중요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아무리 그 엄마가 생각을 해도 애를 잡으면 거기서 영어하고 한번 상처를 북 내놓으면 거기서 영어하고 얘하고는 인생에 관계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99.9%예요. 자, 내가 왠지 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 얘기할게요. 영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현재 영어 실력을 자기가 자가평가해보세요. 나는 영어를 겁나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어를 조금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영어를 조금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난 영어를 아주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자, 영어를 아주 못한다고 치고 제가 묻습니다. 왜 아주 못합니까? 그러면 대답이 똑같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못하니까 재미가 없지. 왜 못합니까? 재미가 없다니까요? 돌아, 이 얘기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ABC도 배우고 Hi, Hello, How are you 이런 것도 배우고 I am Tom 이런 거 배울 때 그때부터 영어가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죠? 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재미가 없었지? 한 6개월이 흐른다? 갑자기 문법이 쏟아진다. 지각동사, 목적보어는 원형부정사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시험 보니까 점수가 뚝뚝뚝 떨어진다. 선생님이 가끔 와가지고 한번 시켰는데 내가 읽었더니 교실에 친구들이 다 뒤집어졌다. 웃긴다고. 이런 사소한 충격 3번 정도에 우리는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영어하고. 생각해봐요. 머리가 다 큰 멀쩡한 중학교 1학년생이 그런 사소한 창피함, 그런 사소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그런 당황된 마음 3번 정도, 4번 정도에 우리는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고 끝났거든, 이게 인생 영어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애들은요,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이하예요, 지금. 그렇게 여린 애들한테 영어에 관련해서 뭔가 안 좋은 정서적인 충격을 남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영어는 재밌는 거란 말이야!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길로 땡이에요. 끝나요. 이게 평생 가거든요. 무의식 속에 들어온 그 압력이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처를 내는 방법. 자, 정서적으로 충격을 주시면 안 돼요. 정서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은 비교를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든지 화내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게 평생 가요. 굉장히 밑바닥에 오래 남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오래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그렇지 뭐 누가 자기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싶겠어. 누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고 싶겠어. 그리고 또 이게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애들이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천재 같아요. 근데 나하고 애하고만 있으면 애들이 천재 같잖아요. 그죠? 적어도 나보다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재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있어요. 5명만 모이면 꼭 염장 지르는 분이 한 분씩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약점은 다 숨기고 자랑만 막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두면 큰일 나.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벌써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집에 와서 멀쩡히 보이던 애가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짜증이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애는 안 한다고 그러지. 야단을 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 그 실행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이 실행 수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좀 쳐다보세요. 어떤 분들이 왔나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네. 자, 따라하세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서로 피하자. 네. 정보 구한답시고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안 좋아, 그거. 너무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원 설명회도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엄마들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대, 엄친아 얘기 들어다니고, 이게 너무 많이 다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독이 돼요, 그게. 가면 다 약 올리거든요? 근데 약 올리는 소리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집에서 편안하게 애하고 행복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면서, 한번 가서 공급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가지고 약 올르러 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애하고 행복하신 그 순간이 정상이에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란 말이냐. 내버려둬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뭐 하지 말라고요? 애 잡지 말라. 애를 잡으면 안 돼요. 예. 자, 애 잡는 방법 두 번째. 정서적인 충격 말고 누적.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서적으로 충격을 줘서 애를 심하게 잡는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권,